네, 북한이 추석 연휴에도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를 계속했고 김정은은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노골적으로 공개했죠. 우리 군도 이른바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의 공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방산의 효자 천궁은 이번엔 이라크에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고위력, 초정밀 탄도미사일 등 압도적인 전략적 능력을 활용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을 강력히 억제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계 최대의 탄도 중량을 자랑하는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북한에만 괴물 미사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괴물이란 말이요, 엄청나다는 뜻이죠. 류현진도 괴물입니다. 우리 군에도 현무5란 괴물 미사일이 있습니다. 사실 현무5는 재작년 국군의 날에 시험 발사 장면이 잠깐 공개됐었죠? 예, 말씀하신 대로 2년 전이었죠. 이 현무5가 실물이 공개된 것이 아니고 시험 발사 장면이 영상으로만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 군이 이제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에 방금 말씀하신 이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를 공개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영상으로도 방금 보셨습니다. 이 현무5는 유사시에 북한이 만약에 우리를 향해서 미사일 발사라든지 도발을 했을 때 그때 평양 지휘부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방금 영상에서 보셨듯이 정말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를 가지고 있고요. 8, 9톤이래요. 예, 8 내지 9톤인데 어마어마한 거죠. 저거 그냥 맞아도 그럼요. 새로 그러니까 맞아도 결국은요. 지금 평양 지휘부가 대학 지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지하로 뚫고 들어가서 폭파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미사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한국형 삼축 체계의 핵심 전력이고요. 그래서 저위력 핵무기급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위력의 핵무기급이다. 예, 전술 핵무기급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현무5의 공개, 우리 군이 결정하는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바로 그 시험 발사 장면 2022년 10월 1일 국군의 날로 가보겠습니다. 현무5의 시험 발사입니다. 보시죠. 고위력, 초정밀 탄도미사일 등 압도적인 전략적 능력을 활용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을 강력히 억제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계 최대의 탄도 중량을 자랑하는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방금 보신 거 뭐 CG가 아니에요. 지금 어디 맞으니까 확 함몰되지 않습니까? 그럼. 저게 뚫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현무5의 스펙, 이른바 재원을 북한의 괴물 미사일이라는 화성 11형 신형과 비교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화성 11형을 괴물 미사일이라고 호칭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화성 11형은 괴물 미사일 축에 속하지 못합니다. 괴물급이 아니네요. 네, 괴물급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의 중앙통신이 지난 19일 4.5톤 탄도 미사일을 발사에 성공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듯이 고위력 탄도 미사일 현무5는 탄두 중량이 8 내지 9톤입니다. 탄두 자체가 2배네요. 예, 2배입니다. 비행거리가 최소 300km 이상이니까 훨씬 더 멀리 날려보낼 수 있다는 북한 전역이 얘기거든요. 커버되네요. 그럼요. 전체가 다 커버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탄두 중량만 해도 2배가 되는 것이고요. 사거리는 뭐 비슷해 보이죠. 네. 북한이 이번에 화성 11
다 4.5라고 그랬는데 이게 한 300여 킬로미터 날아갔다고 북한의 주장이고 얼추 뭐 계룡대까지 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합참이 분석한 바로는 400km인데 400km면은 계룡대고요. 북한 주장대로 320km면은 평택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어쨌든 지금 북한이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고위력, 다시 말하면 8 내지 9톤을 개발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이 정도는 가지고 있다라고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우리 괴물 미사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위력이 더블 이상이네요. 그럼요. 네. 자, 현무5의 위력은 한마디로 가공할 만하다는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지하 100m보다 깊숙이 들어가 모든 걸 파괴한다. 자,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벙커버스터라고 하는 것은 이 표면에 있는 적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 수십 또는 100m 이 깊이 내려가 숨어 있는 적. 약간 느낌이 두더지 잡는 것 같네요. 예, 적이 지휘부나 아니면 대개 북한의 주요 시설들이 지하에 있습니다. 저장 시설들이 이걸 초토화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무거운 그 탄두를 높은 고도에서 빠른 속도로 8, 9톤짜리가 예. 파고들면 이게 그냥 마하 10이라고 아까 지금 화면에 나왔었는데요. 음속의 10배. 예, 음속의 10배입니다. 그러니까 초속으로 따지면 1초에 3km 이상 가는 겁니다. 네. 그 속도로 떨어지면 그냥 떨어지는 순간 지하 깊이 한 들어가가지고 50m는 떨어지는 위력으로 들어가겠어요. 50m 이상 떨어져가지고 폭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100m보다 더 깊은 갱도를 파괴할 수 있다는 근데 얘기입니다. 그게 핵탄두라면 가공한 거죠? 더 가공한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게 재래식 무기입니다. 이 핵탄두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깊이 들어가서 폭파하는 게 아니라 공중에서 폭파시켜서 열과 그다음에 방사능, 낙진 이런 효과를 하는데 이건 재래식 탄두로서 깊이 들어가서 이제 완전 파괴를 시키는데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다탄두가 되면은요. 네. 한 개 탄두에서 10개 내지 100개의 이른바 자탄이 나오면서요. 자식탄이죠. 예, 네. 축구장 200개를 동시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상암구장 200개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위력 핵폭탄급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들어도 좀 섬뜩하겠습니다. 상당히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위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영어로 이 버스터란 말은요. 파괴자를 뜻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는 말 중에 블록버스터란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 여러 구역과 심지어 세계를 박살낸다는 영화, 그런 걸 블록버스터라고 합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미군 벙커버스터의 위력 함께 보겠습니다. 스텔스기로 싣고 가서 떨어뜨리면 저게 그냥 아주 박살을 낸다는 겁니다. 포착되지 않죠. 네네. GBU-57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처럼 현무5도 벙커 파괴가 가능하기 때문에 KMPR이라고 불립니다. 대량 응징보복이라고 하는데요. 이 핵심입니다. 대량 응징보복. 어떤 개념입니까? 예, 방금 이제 벙커버스터 이제 GBU-57 이게 B2 전략 폭격기에 2발이 실립니다. 이게 지하 60m까지 파괴하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 현무5는 이보다 더 깊이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KMPR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코리아 매시브, 그러니까 대량. 한국형 네. 대량, 그다음에 퍼니시먼트는 응직입니다. 응징이죠. 그다음에 리텔리에이션은 보복입니다. 보복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만약에 대한민국을 향해서 핵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할 경우 고위력 초정밀 타격으로 북한의 전쟁 지도부와 핵심 시설을 응징 보복하겠다. 다시 말하면 만약에 우리가 공격을 하더라도 그 응징이 두려워서 행동을 억제하게 하는 그 개념이 바로 응징적 억제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미사일을 다양한 미사일, 지상, 해상, 공중 다양한 미사일을 개발을 해서 융통성 있게 효율성 있게 북한을
타격, 응징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북한이 감히 공격할 엄두도 내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한국형 삼축체계의 아주 중요한 핵심 무기 체계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현무 말고도요. 우리 군에는 이 KMPR 대량 응징 보복 무기가 여럿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선 살펴볼 수 있는 게 특수전 부대입니다. 대량 응징 보복이 시행될 경우 이 특수전 부대가요, 이 수송기라든지 특수작전용 대형 헬기를 타고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북한의 지휘부를 수뇌부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건 말고도 지금 김정은이 두려워하는 스텔스 전투기가 있어요. 그렇죠. F-35 스텔스 전투기는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레이더망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평양 갈 때까지 몰라요. 네, 모릅니다. 그 상태에서 가서 타격을 하고요. 우리 잠수함, 위력 있는 잠수함이 이 SLBM을 가지고 이 북한 지휘부를 타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북한의 이 도발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량으로 응징 보복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요. 이번 아마 국군의 날 행사 때 그 내용들을 우리 국민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제 국군의 날 76주년입니다. 일주일 남짓 남았습니다. 국방부가 이날 현무5를 이렇게 공개하기로 검토한 이유. 자,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걸까요? 지금 북한 김정은은 입만 열면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키겠다. 네. 서울도 핵 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공개하는 장소에 가서 이걸 꽝꽝 만들어라. 대량 생산을 해라. 그 북한 말로 꽝꽝이 많이 만드는 걸 많이 꽝꽝이라고 만들어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 핵무기뿐만 아니라 북한은 상용무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래식 무기도 첨단화시켜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600mm 초대형 방사포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군의 날 행사를 통해서 이 지금 현무5를 포함한 우리의 삼축 체계 강력한 역량을 과시한다고 하는 것은 북한 지휘부에는 경고를 우리 국민들에게는 안심을 시켜주는 네. 그런 힘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부가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의 이 정말 최첨단 무기 체계를 공개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K방산에도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세계적인 홍보도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거 얼마든지 저희가 싸게 네. 팔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 K방산의 효자 중에 효자가 하나 있죠. 이른바 천궁2입니다. 이번에는 이라크에서 대박 계약, 뭐 잭팟이라고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 도박 용어니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예. 그런 계약을 맺었네요. 천궁2 그러면 지대공 무기죠.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정말 최첨단 지대공 방공 무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라크에 3.7조 원이면 3조 7천억 원. 3조 7천억 원, 달러로 28억 달러입니다. 아유. 잭팟입니다. 글자 그대로. 근데 2년 전에 우리가 아랍에미리트에 최초로 수출을 했고요. 이어서 사우디, 이번에 이라크까지 하면 중동의 주요 3개 나라가 대한민국의 천궁, 방공 시스템을 보유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2022년 우리가 아랍에미레이트의 천궁을 최초로 수출했을 때 35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일 무기로는 가장 큰 계약액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국판 페이트리어트라고 불립니다. 이 천궁2 어떤 무기인지 좀 쉽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항공기와 미사일을 동시에 요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입니다. 비행기도 미사일도. 네, 다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눈에 해당되는 이 다기능 레이더가 있고요.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교전 통제소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그다음에 이제 1번이 레이더고요. 2번이 사격 지시를 하는 교전 통제소고요. 지금 보면 발사 차량이 있죠. 이게 8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네. 8발이 탑재되는 이게 발사가 되면은요. 발사가 이게 보면은 콜드 론칭 방식으로 발사가 됩니다. 일단 쏘아 올린 뒤에 하늘에서 가스압력으로 재추진되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점화가 돼가지고 추진되는데 그러니까 360도로 회전하면서 어디든 타격할 수가 있는 그렇네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측면 추적기라고 하는 것은 적 표적을 발견하면 스스로 그 표적을 따라서 추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근데 이게 명중률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 백발백중이라고 해요. 백발백중이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발사관에서
10m 이상 이 콜드론치 방식은 이 발사대 자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천공투에는 미사일과 전투기 등을 떨어뜨리기 위한 모든 기술이 다 들어가 있다는데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전 통제를 할 수 있는 통제소가 있고요, 시스템이 있고요. 다기능 레이더를 통해서 어떤 표적이 그것이 고속으로 날아오는 항공기든 미사일이든 다 이 정밀 탐색할 수 있고요.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천공투는 360도 회전하면서 미사일을 유도하고 그다음에 적의 미사일인지 우리 미사일인지 식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고속 비행체 기술 능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특히 이제 중동에 수출되는 것은 A사 레이더, 능동형 위상 배열 레이더를 탑재해서 정말 이 추적 성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능력도 다 가지고 있는 비행기와 탄도미사일 모든 것을 요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백문이불여의 의견이죠. 2020년에 있었던 천공투의 모의 발사 장면 직접 보겠습니다. 네, 이런 천공투에 중동의 군사 강국이죠. 이라크가 4조 원 가까운 돈을 내놓으면서요. 뭐 경제상은 그렇게 요즘 좋지도 않아요. 그야말로 홀딱 반한 이유 뭐였습니까? 예, 지난 3월에 이제 아라바시 장관이 우리 한국에 방한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천궁투 3개 포대를 도입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문의를 했습니다. 3개 포대 대단한 거죠? 네,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방산업계는 2개 포대를 우선 납품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이라크 정부는 지대공 미사일을 긴급 공수 품목으로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빨리 들여가겠다는 거예요? 예, 이걸 지정한 이유는요. 천궁투는 미국이 자랑하는 패트리엇보다 낮은 요격 고도에서 발사를 하는데 100% 명중률을 가지고 있는데 가격이요. 15억 원입니다. 패트리엇 미사일이 40에서 60억 원이니까 3분의 1 가격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가성비가 뛰어난 이 부분이 결국은 중동 특히 이라크에 강력한 이 호감을 준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3분의 1인데 백발백중이고 납기도 정확하다. 체코 원전이나 K방산이나 이걸로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겁니다.